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최근 팔란티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실적은 눈부시게 좋다. 전략적 계약도 뚜렷하다. 하지만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 중이다. 자, 7월 말부터 시작된 모멘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고가는 8월 12일 190달러. 하지만 8월 19일 AI 리스크 재평가 흐름 속 주가는 9에서 10% 급락하며 S&P 500 최악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팩트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먼저 주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44,922.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0.45포인트 올라서 0.02% 상승, 사실상 보합권에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6,411.37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37.78포인트 떨어지면서 낙폭은 0.59%였습니다. 최근 강세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21,314.95포인트로 마감했고 무려 314.82포인트 하락하면서 1.46% 급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만 간신히 플러스권을 지켰고 S&P 500과 나스닥은 동반 하락, 특히 나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관망 모드로 가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다우처럼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위주로 접근하고 기술주는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 분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팔란티어 이름부터 특이합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수정구술에서 따왔죠. 2003년 설립 이후 이 회사는 정부와 군의 데이터 두뇌 역할을 해왔습니다. 테러 방지, 전쟁 분석, 정보 수집, 대표적으로 고담이 바로 그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업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바로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조, 금융, 의료 같은 산업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건 AIP,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AI가 직접 의사결정까지 지원해주죠. 초기엔 적자였지만 이제는 CAAP 기준 흑자 전환됐고 매출도 분기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는 정부의 의존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데이터 제국 설계자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 육군과 최대 10년간 최대 100억 달러 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계약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한 사례인데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조달 효율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도입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AIP와 정부 수익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콜오프 규모와 속도와 배포 범위, 다른 부처 그리고 동맹 확장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2025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놀랍죠. 이번 분기 매출이 10억 3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 성장이 눈에 띕니다. 미국 전체 매출은 68%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상업 부분 기업들이 쓰는 AIP와 파운드리 같은 서비스 매출이 93%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제 팔란티어는 정부 의존 기업이다라는 말이 좀 무색해진 겁니다. 계약 건수도 탄탄합니다. 100만 달러 넘는 계약이 157건, 1000만 달러 넘는 초대형 계약만 해도 42건입니다.
총 계약 가치가 22억 7천만 달러, 작년보다 140% 늘었고 미국 상업 부분 잔여 계약까지 145% 늘어난 27억 9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3분기 예상 매출이 10억 8,300만 달러에서 10억 8,700만 달러, 전년 대비 50% 성장을 제시했고요. 연간 전체 매출도 41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금 창출력도 좋아졌습니다. 올해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가 18억에서 2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룰 오브 40라고 부르는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94%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성장도 수익성도 동시에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팔란티어는 8월 12일에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9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8월 19일에는 주가가 158달러까지 빠졌고 거의 5에서 6거래일 연속을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종목 중에서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급격히 식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고 거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두 번째는 시장에 불을 지핀 한마디, 바로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앤드류 레프트의 경고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팔란티어의 주가 매출이 약 80배,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90배나 된다. 이런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따지면 40달러대가 맞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의심이 확 퍼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최근 며칠간의 급락이죠. 정리하면 실적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보다 더 앞질러 달려갔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분위기 자체를 한번 볼까요? 팔란티어만 빠진 게 아닙니다. 사실 요즘 AI 대표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MIT 보고서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생성형 AI 기업들 중 무려 95%가 아직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붐은 뜨겁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극소수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던진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직격탄이죠. 오픈 AI의 CEO가 직접 나와서 AI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 퍼졌습니다. 이게 정말 또 한 번에 닷컴 버블처럼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번진 거죠. 이런 뉴스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팔란티어 같은 AI 대표주들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섹터 전체 심리가 식어버린 상황이죠. 정리하면 팔란티어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 실적이 나쁘다거나 회사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AI 시장 전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겁니다. 자, 팔란티어를 얘기하면서 주가 급등 급락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연기금 칼펄스의 움직임입니다. 칼펄스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데요.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 이상 되는 세계 최대의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늘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죠. 자, 이번 2분기 동안 칼펄스가 팔란티어 지분을 약 10% 더 늘렸습니다. 지금 보유 물량이 360만 주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 단기 매매가 아니라 시스템에 기반한 장기 전략 투자라는 겁니다. 연기금 같은 기관은 하루 이틀 주가 흔들리는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기업의 본질적 성장성과 산업 내 입지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즉 팔란티어를 단순히 버블이다 고평가다라고 보지 않고 AI와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151달러인데요. 이 구간 지지력 테스트를 반드시 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버티면 이런 식의 V자 반동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지켜주지 못하면 한 번 더 내릴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 우상향 추세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 지지력 테스트를 할 건데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 즉 151원 라인을 1달러 라인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탈이 나올 건지 계속적인 이탈을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표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숏 물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숏 지표인데요. 이 구간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롱에서 숏으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니까 제가 옛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군대를 좀 다녀와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0만 원으로 처음 국내 주식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뭐 해외 주식이다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국내 주식만 주로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뭐 차트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린 나이 한 3천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물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금이라든지 뭐 원인이라든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호기롭게 이렇게 뭐 분석을 통해서 했죠. 하지만 결과는 좀 참담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가진 돈 다 털렸죠. 청산이 좀 된 건데요. 뭐 그때 당시 나름 국내 시장 주식장에서 젊은 사람 중에서 좀 잘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젊은 패기도 있고 뭐든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도 사실은 넘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족족 다 수익을 본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청산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페인처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지낼 거냐 그래서 이별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 반짝 차리면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0부터 다시 배웠고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뭐 FOMC 회의록이 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 날이다. 이런 날에 무리해서 비중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결과 나온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도박처럼 걸었던 사람이 10% 이상 수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를 보고 그냥 2%에서 3%만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은 도박이었기 때문에 비중을 10% 이상 절대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를 다 보고 추세 확인하고 그냥 30에서 40% 비중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최대한으로 넣어서 손익비를 올리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지표가 바로 이 황금선 지표입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숏에는 어떻게 보면 현물하시는 분들은 롱에 들어가서 숏에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숏에 들어갔다, 롱에 들어갔다 그러면 숏에 팔고 숏에 스위칭해서 다시 들어가서 롱타임 나오면 다시 익절, 그리고 롱 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봉 위주로 먼저 흐름 자체를 확인합니다. 일봉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 숏이다. 그러면 나는 오늘은 현물을 하겠다. 아니면 오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쉬겠다. 아니면
오늘 나는 하루만 보겠다 라고 한다면 롱타임이 나왔을 때 현물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든 2%든 3%든 단기적으로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추세 자체는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뭐 15분 봉을 보면서 이렇게 15분 봉을 보면서 이 쇼타임에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일 숏이다 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저는 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흐름 자체에서 먹어봐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봉에서 숏일 때는 숏 위주로만 대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서 차근차근 계좌 수익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딱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독, 좋아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제 채널이 좀 컸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고마운 건데 아는 분들한테 제 채널 홍보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제가 쓰는 지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설치부터 설명 어떻게 쓰는지 설명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팔란티어 얘기를 더 넘어오면요. 오늘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우선 팔란티어는 실적과 계약 기반의 강력한 AI 데이터 기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주가는 과도한 기대감에 노출돼 있고 고평가 리스크에도 그래서 조정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접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지표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숏이기 때문에 현물에선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롱타임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찬스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팔란티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팔란티어를 뭐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 최근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팔란티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